저쪽에서도 깡패들을 동원한 용역을 썼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실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공실 문제 이면에는 관리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다산에 위치한 이곳은 분양 당시 3개월 만에 완판됐었습니다. 연면적 10만 평의 전국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인데요. 규모가 크다 보니 이곳의 한 달 관리비 총액만 해도 그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1년이면 120억이죠. 여기는 저희가 한 1년 전에 왔을 때와 뭐 별반 차이 없이 공실이 계속 많습니다. 지금 이 상가들 다 어떻게 하지? 걱정이네 진짜. 이제 다 비었습니다. 여기. 다 비어있는데 그래도 1년 전보다는 상가 입점이 조금 더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실률은 아주 높습니다. 여기는 지금 1층이거든요. 제보인 따르면 지난 주말 저녁 관리단 간에 큰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관리단을 만나러 가보았습니다. 저희 소유자들 잠깐 업무 틈을 타서 안에 있던 직원들을 이렇게 정말 멱살을 잡고 끌어다 밖으로 내던진 다음에 갑자기 막 드릴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경찰들한테 이분 지금 재물손괴랑 업무 방해로 현행범 빨리 고지하시라고 그러는데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둘? 너무 가만히 두고 저쪽이 합법적인 관리단으로 선정이 돼서 아니에요. 전에요. 여기가 합법적인 관리단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데. 대표님 말이 안 되는 게 벌어지니까 대표님을 모셨죠. 그만큼 여기 상황이 심각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모이시게 됐어요. 저희가 취재를 온다는 소식에 답답하고 억울한 많은 소유자분들이 모여 계셨는데요. 강제로 안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고 남의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저희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문을 하나 죄다 걸어 잠궈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 이 건물에 벌어져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앞서 이제 여기 6월 달에 먼저 관리인으로 선임이 됐고 남양주 시청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 공문이 나온 거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관리단을 형성을 하고 8개월간 유지를 했는데 2차로 총회를 우리가 또 1월 25일 날 열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회에 갑자기 난입을 해서 이들이 위조 문서를 가지고 와서 나도 이만큼 의결권이 있다. 그리고 의장을 너희들 마음대로 왜 선임을 하느냐, 우리가 의장을 맡겠다 하고 의사봉도 그 당시에 우리 총회에서 의사봉도 빼앗고 손바닥으로 3번 치면서 자기네들 사람 관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하고 한 3시간가량 용역 깡패들 다 동원해서 폭력도 난무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먼저 불법으로 위조된 서류를 남양주 시청에 먼저 제출을 한 거죠. 저는 일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 사람이 관리인이 되라고 이렇게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위조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제 필체로 쓴 게 아니에요. 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위임했다는 거를 제출한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건 뭔가요? 이거는 나는 이런 걸 쓴 적 없다는 사실 확인을 제가 한 거죠. 법원에 제출용 한 겁니까? 네네. 저도 위임장 이거를 써준 적이 없어요. 써준 적이 없는 위임장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불쾌하고 아주 무서웠는지 몰라요. 시체가 다 비슷하잖아요. 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남양주 시청이 그걸 또 내어줬습니다. 뻔하게 25년 5월 31일까지 임기가 있음에도 얼마 전에 내어줬고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쫓아가서 왜 가짜 서류 허위 문서를 확인도 않고 내줬냐, 이거 다 가짜다, 우리가 증명하겠다 해서 그 자리에 다 증명했습니다. 다시 이 공문처럼 우리가 현재 관리단 유지함을 알린다라는 공문을 최종적으로 받아왔어요. 그 공문이 이겁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단 한 번도 관리단이었던 적도 없고 관리인이었던 적도 없어요. 최초에 23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네.
예. 이 공문대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나온 게 그렇죠. 이 공문이라 이거죠. 예. 처음에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면 건물 관리할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시행사, 즉 분양자한테 관리단이 구성될 때까지만 니네가 임시적으로 관리해라 라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단 구성에 협조해라 라는 취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분의 1 이상 하면 3개월 안에 소유자들한테 관리단 집회를 빨리 여십시오 라는 통지를 하게끔도 돼 있어요. 근데 관리단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죠. 근데 결국 소유자들이 6월 1일에 관리단 집회를 자발적으로 진행을 해서 관리인이 선임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단이 구성됐으니까 시행사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업체한테 나가라고 하면 이제 업무 종료 통보하고 퇴거 요청을 하면 나가야 돼요. 법률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22년도에 정립이 돼 있어서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단 구성 이후에는 어떠한 관리단에게 권리 의무를 승계 되었다는 걸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계속 매달 관리비 용역비를 받기 때문에 얼마나 버티느냐가 사실 영업의 관건인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여긴 좀 특수한 상황인 것이 이제 시행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는 관리업체가 여기 관리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 보통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하자 소송을 최대한 늦게 소유자들이 제기하게끔, 그리고 관리업체는 쫓겨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관리단 구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마찰이 있었던 반대편 관리단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관리단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여보세요. 제가 바로 또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다시 전화를 준다고 했지만 전화가 없었습니다. 수차례 저희가 연락을 해보았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전 취재를 좀 해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쪽에서도 깡패들을 동원한 용역을 썼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깡패를 동원한 용역을 썼다. 이런 거를 저희가 지켜보면 죄송합니다만 밖으로 싸움 아니냐. 그렇죠. 이권 이권 다툼에 여전히 무슨 깡패들을 동원한다 이런 시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건물을 점거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폭력 행위를 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법률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깡패를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깡패잖아요. 적법하게 업무를 보고 있는 방제실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멱살 잡고 내보내고 거기에 용접을 하면서 접근 못하게 하고 수십 명의 용역을 배치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건 폭력행위죠. 그 명백한 폭력행위인데 이제 관리인이 선정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리업체는 그 관리업체의 업무를 한 거죠. 건물 관리에 굉장히 큰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보안업체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안업체. 그러니까 보안업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보안요원들이 오면 겉으로 보면 저쪽도 깡패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현장에 있었던 선임한 관리업체가 부른 보안 용역들과 그리고 적법하게 방제실을 업무를 보고 있는 걸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 깡패들은 사실 명확히 구분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 관리단이라고 하는 이 팀에서 해서 얻어내고 싶은 건 뭐예요? 저희는 시행사의 그 관리를 맡고 저희 소유자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거두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형 건물들도 공동주택의 관리 정보 시스템처럼 투명하고 건전한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정책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영호 TV였습니다.